2002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40분 경기도 양평의 깊은 숲속 고요한 아침의 공기를 가르고 112 센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양평군 단월면의 한 자연휴양림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10시 비수기 평일이라 투숙객이 단 한 팀뿐인 것을 확인하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하게 뼈대만 남은 방갈로 두 채와 시커멓게 그을린 차량 한 대였습니다. 밤사이 거대한 화마가 휴양림을 집어삼켰지만 외딴 산속의 불길을 알아챈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전소된 왼쪽 방갈로에서 한 구, 그리고 오른쪽 방갈로에서 세 구, 도합 4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 위에 휘발유를 들이부었고 맹렬한 불길은 살점과 근육을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백골 상태였습니다. 불에 탄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예약자는 서울 강남에 주소지를 둔 40대 남성 A씨로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A씨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수 공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그가 화재 신고 하루 전날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 결과 중학생인 두 자녀 역시 한 명은 학교에서 조퇴했고 다른 한 명은 아파서 결석한 상태였습니다. 화요일인 사건 당일 아이들은 연락도 없이 모두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란했던 일가족 4명이 양평의 외딴 방갈로에서 한 줌의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 수색 중 방갈로 앞마당 바베큐용 화로 안에서 피 묻은 칼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갈로에서 약 200m 떨어진 휴양림 입구 주차장에서는 남편 A씨 명의의 또 다른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미세한 혈흔 몇 방울이 발견되었고 잿더미 속에서는 방갈로 열쇠 2개와 아내의 차 열쇠, 그리고 아파트 열쇠가 수습되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의 소지품까지 철저히 소각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남편 A씨의 유족들을 탐문하던 중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A씨 부부가 불과 2달 전 설 명절 무렵 강원도에 핵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는 극비 정보를 듣고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을 치료하는 벤처 제약회사에도 투자했으니 조만간 큰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부부가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러 다니며 알게 된 정 교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을 서울대 교수라고 소개하며 총장의 직인이 찍힌 월급 명세서까지 보여주며 부부의 신뢰를 샀습니다. 심지어 부부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남편 A씨의 서랍 안수첩에서는 정 교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건넨 상세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테니스 회원들 사이에서 그는 하버드대 출신의 MIT와 칼텍 등 유수 대학의 종신 교수이자 서울대 명의교수로 통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회원들에게는 획기적인 두뇌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정부 비밀 요원이라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교묘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회원들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사건 이후였습니다. 매일 테니스장에 출근하다시피 하던 그가 사건 직후 자취를 감췄고 누구보다 친했던 A씨 부부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피해자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수천 건의 기록 중 공중전화 발신 번호만을 골라 지도 위에 위치를 표시해 나갔습니다. 역으로 그 공중전화들의 발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4명 정도의 공통된 연락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30대 후반의 지역 공무원 남성 B씨와 20대 여성 대학원생 C씨가 유력한 공범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 당일 양평의 한 공중전화에서 부부에게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있었는데 그 시각 해당 공중전화 근처에서 B씨와 C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20일 넘는 끈질긴 탐문 끝에 수사팀은 한 테니스 회원으로부터 정 교수의 내연 여인 40대 여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 정 교수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뉴스에서 양평 방갈로 사건을 접하고 무서운 예감이 들어 답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정 교수가 반드시 그녀에게 다시 연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잠복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체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을 3번이나 답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수사팀은 노숙자, 장애인, 연인, 회사원 등으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각 출구에 배치되었습니다. 내연녀에게는 정 교수를 발견하는 즉시 머리를 쓰다듬는 신호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신호가 떨어졌고 정 교수는 현장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 하나 없었고 오직 공중전화 카드 몇 장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후 지문 조회를 거쳐서야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성은 정 씨가 맞았으나 그는 처자식을 둔 백수였습니다. 서울대 교수는커녕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고 평생 직장 경력은 1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정 씨는 살인과 방화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가족에게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정 씨 역시 손을 다쳤고 피해자의 차로 이동하다 차 안에 자신의 혈흔을 남겼던 것입니다. 당시 인대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은 그는 범행이 탄로날까봐 서울병원을 피하고 멀리 강원도 양양의 병원까지 내려가 봉합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붙잡힌 공무원 B씨와 대학원생 C씨 역시 정 씨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B씨는 중앙부처 인사발령을 약속받고 3억 원을 갈취당했으며 C씨는 두뇌 개발을 해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호텔에서 전기 패드를 부착한 채 나체 상태로 강간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유학 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뺏긴 상태였습니다. 정 씨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마침내 양평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정 씨는 두뇌 개발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며 공무원 B씨에게 휘발유 2통과 휴대전화, 차량 1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학원생 C씨에게는 전기 충격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할 때 두 사람은 정 씨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기에 방갈로 내부에서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양평으로 향하던 중에도 두 사람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정 씨에게 넘겼고 C씨는 하숙집 보증금까지 빼서 바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깨달은 두 사람은 만약 그날 정 씨가 손을 다치지 않았다면 자신들 또한 살해당했을 것이라며 몸서리쳤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살해 동기는 잔인하리만큼 단순했습니다.
피해자 부부를 너무 자주 만났고 자녀들까지 자신의 얼굴을 완벽히 알고 있었기에 비밀 요원 행세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남편 A씨가 자신과 아내 사이를 의심해 먼저 칼을 들었고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7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공무원 B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허위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감옥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정 씨가 같은 방 재소자에게 살해 당시의 상황을 과시하듯 떠벌린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사기, 사체 손괴, 공문서 위조 및 공인 위조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고합니다.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정보나 신비주의를 표방하며 신분을 숨기는 인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류라 할지라도 직접 해당 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허영심과 조급함을 파고드는 사기 범죄는 결국 이처럼 극단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인의 달콤한 유혹이 아닌 냉철한 의심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본 영상은 2002년 양평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 기록과 당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